우리나라 같은 그런 나라가 전 세계에 꽤 많을 것 같긴 해요. 실질적으로 보면 사형을 집행한 나라가 이제 옆 나라 뭐 일본도 있고 미국도 있고 어떻게 돼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분포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일단 199개국에 대해서 조사를 쭉 해봤는데요. 네네. 완전히 사형 제도를 법적으로 폐지한 국가는 112개국입니다. 많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부분 폐지, 그러니까 아주 특수한 일부 범죄에만 사형을 남겨둔 그런 국가가 9개국. 그리고 우리처럼 사형 제도를 그대로 두고 있지만 집행을 하지 않는 집행 중단 국가가 23개 나라입니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사형을 계속 집행하는 나라는 55개국이다. 140개국이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의. 그러면 그냥 아예 사형제를 저희가 지금 폐지를 하면 되지. 또 이제 유지는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비겁함이죠. 갑자기? 아니 뭐 갑자기 원래 그 생각이었고 왜냐하면 집행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그 주장하는 사람들은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고요. 폐지를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폐지를 하도록 적극적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죠. 왜? 여론 눈치 보느라고. 아하, 그러니까 뭐 폐지라면은 야 이렇게 중화범들이 많은데 무슨 폐지냐? 네, 집행을 하자니 집행을 하면 EU에서 저렇게 뭐라고 하죠. 유엔에서 뭐라고 하죠. 역사의 기록 남는단 말이죠. 아하. 적극적인 법무부 장관 최초 이름, 그다음에 대통령 두 사람의 이름이 들어갈 테니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비겁함 아닙니까? 사형제 폐지를 원하면 폐지를 해야 될 테고 집행을 해야 된다고 느낀다면 집행을 해야 될 텐데 안 하고 계속해서 지금 1997년 이후로 어정쩡한 상태가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자 어쨌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사형이 집행 안 된 그 사형수들이 이제 51명이 있네요. 예. 뭐 유영철, 강호순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김혜선이라고 네. 제가 이제 프로파일링 처음 시작하면서 만났던 살인범 중에 한 명인데 어린아이를 성폭행하고 살해해서 전시를 해놨었어요. 박한상도 있잖아. 박한상이 이제 그 자기 그 부모를 살해한. 그다음에 뭐 정두영 일종 98년도에 있었던 이런 아들이 지금 이제 있죠. 서울 신림역 근처에서 교사를 흉기로 찌르는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죄책감 느끼시나요? 네. 아무래도 눈앞에서 흉악범죄자가 계속 나오고 범죄의 양상이 너무 잔혹하고 이러니까 잔혹해지고 재범이 높아지는데 피해자만 고통스러운 거지 가해자는 괴롭지 않다라는 인식들이 이제 계속 늘어나지 않나. 사형을 형벌로 유지하는 이상 법 집행 시설을 적정하게 관리 유지하는 것은 법무부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이 사형시설 이런 것도 이제 점검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아무래도 극악범죄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국민 감정은 좀 화가 나는 거죠. 저렇게까지 뭐 어떻게 보면 괘씸한 행동을 하는데 이 나라의 공권력이 무너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식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여기서 이제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린다면 두 분한테 이제 가정이에요. 내가 어쨌든 간에 사형제들은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결정권이 있다고 치고 나는 사형 집행을 한다. 아니면 하지 않는다. 어떠세요? 두 분은? 전 절대 안 합니다. 우리 저도 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타노스한테 좀 빙의를 하자면은 타노스였으면 무조건 집행한다. 근데 이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회적으로 악행을 저지른 분들을 먼저 보낸다라는 거는 굉장히 인류 관점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지 않았을까. 그 뭐야 그러니까 내가 상황을 주어줬는데 그 상황을 또 빠져나가서 회피하고 있네요. 한다라고 보는 거네. 뭐 그럴 가능성이 높다. 아주 무거운 문제다 보니까. 그래 맞아 무거운 문제예요. 무거운 문제야. 저 같은 경우는 이 형벌에서 응보의 개념이 빠질 수는 없다. 사형제도가 빠질 수는 없다고 좀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저는 사형 집행을 한다. 저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형제 폐지.
폐지. 예. 저는 사형에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범죄자가 아닌 우리 국가와 제도와 시민들이 그들 수준으로 낮아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심오한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 뭐 심오하기보다는 법이나 규정이나 절차를 내세워서 우리도 명분이 있으니 널 죽이겠어 라고 한다면 찜찜하단 말이죠. 비록 그것이 법적 절차이긴 하더라도 우리도 명분을 내세워서 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아니, 그게 이제 뭐 사형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거 많이 나오는 이 주장들인데 근데 어찌됐건 그 사형 집행을 해야 된다라는 국민여론이 높아지는 건 꼭 사형에 국한된 게 아니라 지금 현행법이 처벌되는 것들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범죄 도시가 1000만이 넘는 거예요. 결국 사형을 집행해야 된다는 의미 속에는 범죄를 그렇게 극악무도하게 저지르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사형을 하느냐? 사형의 목적이 무엇이냐? 여기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목적이기보다는 일벌백계. 그렇죠. 세상에 널리 알려서 참수해서 이렇게 이렇게 걸어놓으면 거니까 다시 이런 짓 저지르지 마라. 그런데 근대 이후로 들어서면서 많은 연구를 아무리 해봐도 그런 겁주는 일벌백계의 형벌이 범죄 예방 효과를 거둔 효과가 없다. 그런 증거는 없다. 그러니까 사형 대상인 범죄자들 보면 대부분 연쇄살인범, 뭐 다중살인범 이럴 텐데 그들이 내가 형량이 무기징역이면은 범죄 저지르고 사형이면 안 할래 이러겠습니까? 대부분은 앞으로 형량이 어떤 것인지와는 상관없이 잡히지 않겠다라는 게 마음속에 있고 대단히 충동적인 범죄자들인데 이들에게 사형이라는 것이 결코 범죄 예방 효과를 거둘 수는 없다라는 거. 근데 사실 냉정히 따지면 인류사의 고대로 올라갈수록 훨씬 더 사람을 잔혹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인류사의 고대로 갈수록 훨씬 더 사람들이 더 인간답게 살았냐?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엔에서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은 모든 증거를 지속적으로 조사한 결과 사형 제도를 존치해도 범죄율 감소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결론을 내렸죠.